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나스닥 같은 경우 갭상승이 나오면서 하단 부분에서 방향을 전환해주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영상을 꾸준히 봐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시나리오를 제시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오른다 내린다를 매일 맞추는 것이라기보다는 향후에 움직임이 나왔을 때 그 초반의 움직임을 가지고 우리가 그 다음의 움직임을 예측해 볼 수 있다는 설명을 많이 드렸었는데, 어제나 그저께 같은 경우에 윗꼬리를 연속으로 만들던 흐름을 아래쪽에서부터 양봉으로 밀어 올리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상방을 도전할 수 있다는 신호를 이미 한번 줬던 상황이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갭상승을 만들면서 21선까지 돌파를 했기 때문에 가까이에 있는 201선 이상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반등의 에너지를 갖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시장은 V자 반등이라는 움직임을 선택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전의 낙폭에서 50%에서 60% 정도의 반등 구간을 만들어내는 강한 V자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지금은 또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하락론을 외치면서 투자를 하지 않는다기보다는 지금 이러한 초입의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비중으로 현금을 뭐 한 40에서 50% 남겨놓은 상황에서 충분히 매수를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S&P 500을 보더라도 동일하게 200일선을 어제 양봉으로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21선과 가까이에 붙어 있는 200일선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는 돌파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도 하단으로 떨어졌던 부분을 그래도 어제 다행히 21선을 돌파하며 위쪽에 안착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V자 반등 구간을 만들면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오히려 200일선까지 간다고 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 낙폭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0일선이라고 하면 동등한 수준, 떨어진 만큼 올라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나스닥과 S&P 500처럼 한 5, 60%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100% 넘는 수익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100% 넘는 본전까지 가는 와중에 상당히 많은 매물대들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어서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스닥이나 S&P 500 같은 주요 지수, 즉 200일선이 위치하고 있는 하락보다 훨씬 낮은 구간에 있는 상황과는 위치가 다른 모습이어서 반등의 위치 자체가 200일선보다 아래쪽에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구간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으냐?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이 크게 터졌던 구간이 215달러 정도 인근에 있기 때문에 V자 반등이 나오더라도 반도체 섹터는 자 이런 식으로 하락폭의 50% 정도 비율로서만 접근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이 빠졌다면 지금 50까지 떨어졌던 상황이에요. 그럼 이번에 나오는 반등은 75에서 80 정도의 위치까지는 올라올 수가 있다는 것이고, 자 이거는 나스닥이나 S&P 500 반도체 섹터 같은 기술주 중심의 반등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확률이 높은 시나리오로 고려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난 영상 같은 경우에 저는 테슬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렸던 움직임들 그리고 시나리오대로 지금 추가적인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 영상을 통해서 월요일에 찍었던 영상이었죠. 그럼 월요일 장이 시작하고 양봉이 나온 게 그날 저녁이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를 다시 복기를 해본다면 아래쪽에 지금 매달려 있는 상황에서 크게 네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리니어하게 평행한 움직임이 나오는 것, 하나는 음봉을 만들거나 개파락이 나오면서 다시 하방 이격도를 벌리는 이 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설명을 먼저 드렸었고, 다만 이 시나리오의 확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는 설명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만들어 놓은 1차의 하락 파동 자체의 길이가 정말 길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의미 있는 반등을 만들지 않고 고점 기준으로 50% 가까운 하락폭을 한 번에 일직선으로 뽑아버렸기 때문에 낙폭이 컸던 만큼 당연히 반등세가 들어올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월요일 그날은 위쪽으로 향하는 장대 양봉 혹은 갭상승이 나오는지를 주목해야 된다는 설명을 드렸었고, 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추가로 말씀을 드렸어요. 자, 1차적으로는 280달러 라인까지의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서 좀 더 올라간다면 360달러 수준까지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의 시나리오상 벌써 280달러 라인까지는
하루 만에 도달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다음으로 시나리오상 확률이 높아진 부분은 360달러까지 반등을 할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에 만약에 월요일에 영상을 유의 깊게 들으시고 그날 빠른 판단을 내리셨던 분들은 어제의 상승 같은 경우를 다 가져가실 수가 있었겠죠. 그러면 지금은 1차적인 수익 실현 라인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에 하루 만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의 움직임을 보고 만약에 200일선 돌파를 하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충분히 350이나 60달러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만 되더라도 우리가 반등상으로 보았을 때는 수익 구간을 길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떨어졌던 부분들에 비해서 거의 동일한 수준의 수익률을 가져가는 50% 가까운 상승을 가져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미 이틀 만에 15에서 20% 가까운 V자 반등이 나온 상황에서 추가적인 매수를 들어가는 것들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자, 오늘의 움직임, 왜냐하면 1차적인 반등 구간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한다면 매수가 들어갈 수도 있는 타이밍이긴 합니다. 다만 이전에 들어간 이 위치보다는 리스크는 당연히 높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손절컷을 할 수 있는 위치 자체가 이미 20%를 떴기 때문에 빠른 타이밍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뒤늦게 또 360달러의 매수가 들어가게 된다면 또 물리시는 분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투자라는 거는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 시나리오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시나리오의 초반에 나오는 움직임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점을 이번 움직임을 통해서 깨달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360달러도 뭐 무난하게 돌파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 구간에서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들이 터졌던 움직임들이 있었고 위쪽에 물린 매물 자체는 본전에 가까워질수록 수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본전 심리라는 거는 그만큼 무서운 것이고 본전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기 시작하는 가격대가 바로 350달러부터 위쪽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을 이렇게 V자를 올린다는 생각보다는 1차적인 반등이 이렇게 강한 에너지로 시작을 했다면 아마도 어제 말씀드렸던 시나리오 중에 하나인 350, 60달러까지의 V자 반등 시나리오가 구현될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면서 그 다음에 시장을 지켜보며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게 무조건적으로 실현된다. 자기 실현적인 예언이라는 게 아니라 그걸 하나의 시나리오로 내가 확률이 높은 현 상황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한 상황에서 거기에 맞춰서 내 대응 방식이나 현금 비중 그리고 추가 매수 타이밍 같은 거를 잡아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팔란티어 같은 경우도 움직임은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만들어 놓은 이 구간을 이제 지지 라인으로 전환을 시켰어요. 위쪽에 매물대가 얼마나 많은지를 봐야 될 텐데 뭐 반도체 섹터 같은 것처럼 오랜 몇 달 동안 만들어진 매물대가 아니라 불과 한 1, 2주 정도에 만들어진 매물대다 보니 거래량 자체도 많이 터져 있다라고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 V자 반등이 나오는 구간 동안에는 충분히 도전해 볼 수가 있는 흐름이고 지금 같은 경우 거래량이 크게 터졌던 위치는 110달러 라인 정도에 많이 밀집이 돼 있고 그 위쪽에서는 큰 거래량이 터진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팔란티어 같은 경우도 여기서 추가적인 10% 정도의 상승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아이온큐 같은 경우도 강하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한 번에 20% 가까운 상승분을 만들어냈는데 여기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테슬라나 팔란티어 같은 경우가 상승 여력이 좀 더 남아있다라고 본다면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어제까지 올려놓은 부분이 매물대가 시작되는 구간과 맞물리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뷰로 들어가게 된다면 짧게 치고 빠지는 움직임에 물려버릴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를 합니다. 어제 장 초반에 시작을 해서 20% 가까운 이 상승분을 가져간 게 아니라면 뒤늦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위험성 그리고 변동성 측면에서 리스크가 높은 행동일 수 있다는 점을 조언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파동상의 움직임에서 반등이 나오고는 있지만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반도체 섹터는 위쪽에 매물대가 많은 것이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실현될 때마다 올라올 때마다 나오는 이 매물들의 양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투자할 때는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매물들이 많기 때문에 파동 자체도 계속해서 V자로 시원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잔파동들을 만들면서 매물대를 흡수하는 과정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즉각적인 반등을 노리면서 들어가기에는 앞서 설명드린 테슬라처럼 한 번에 일직선으로 빼버린 종목들보다는 부침이 존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 번에 빼버린 종목들을 왜 더 긍정적으로 보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움직임이 나오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테슬라는 쭉 한번 치고 나서 쭉 빠진 겁니다. 말 그대로 삼각형, 산의 모습처럼 빠졌기 때문에 위쪽에 머물 수 있는 매물 자체가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반도체 섹터의 문제점은 뭐냐면, 한번 올라가고 나서 상방을 노리려는 이 움직임이 오랫동안 유지가 됐기 때문에 위쪽으로 이 매물대를 뚫고 올라간다면 재상승의 신호가 되겠지만, 한번 무너지고 나서는 이 부분을 다시 돌파하는 데 있어서 매물 소화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즉 시간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V자 반등을 노리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반대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올렸다가 바로 뺀 흐름이어서 또다시 반등이 나왔을 때는 V자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문제는 여기서 한번 이제 꺾이게 된다면 다시 매물대가 생기는 구간이 잡히기 때문에 점점 시간 조정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를 한다는 이야기는 무조건적인 내가 장기적인 뷰로 들어간다라기보다는 단기적으로 1차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 잡혔기 때문에 이 부분을 노리면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다라는 점을 저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어제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멤버십을 통해서 이러한 V자 반등의 가능성에 대한 점을 강조를 드렸었고, 여러분들께도 월요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이 부분을 예측할 수 있는 단서들을 드렸기 때문에 각자가 가진 투자적인 뷰와 인사이트의 영상들을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즉각적으로 뷰에 대한 변동을 통한 매수나 매도 포지션을 알고 싶은 분들은 멤버십을 활용해 주시면서 투자에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번 한 주도 행복한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